우리 강릉 포럼 트레킹 팀이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한 몇 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한계령에서 대청봉쪽으로 쭉 가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한 7시간 반 걸렸는데 한계령에서 지금 올라가면서 쭉 주변에 있는 광경입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여기 한번 오면은 계속 여름에 여기만 계속 온답니다. 이 보이는 게 저 멀리 보이는 게 공릉능선 너무 좋잖아요. 지금 깜짝 놀라는 게 제가 다니면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 요즘 그 물통 하나하고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안전보장해가지고 그렇게 끽끽거리고 다녔는데 저기 보이는 게 저기 속초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저 뒤에 중간에 보이는 게 울산바로. 이건 대청봉 바로 밑에서 본 야생화. 좀 아까 같은 곳이죠. 속초가 보이고 여기 이제 하룻밤 자는 그 희우각 대피소. 우리 조가 이제 우리 조를 4개 조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5개 조 우리 조가 지금 참석했고요. 여기 이제 중간에서 비선대 내려가는 길이고 공영능선 가는 길인데 공영능선 우리 입구에 그 신성공 들렀다가 비선대로 내려가는 그런 코스를 택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공룡무새입니다. 계곡, 이게 무슨 계곡이죠? 이게? 이 계곡 내려가는 게 여기 그 밑에 이제 희우각 대피소 밑에 중간 지점에 또 대피소가 있습니다. 여기고 이제 비선대 내려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이제 소공원 다 내려와서 소공원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설악산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오늘 저 메인 강의 연사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김재수 장관님은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 고향인 영양 송화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대구에 와서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 경북대학교, 경북대학 다닐 적에 행시를 폐쇄해서 처음에는 그 세무에서 공부하다가 농수사무를 가셔가지고 농수사무에서 결국 장관까지 하시고 지금은 이제 경북의 문화센터 이사장 하시고 사활동 지금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오늘 강의해 주실 주제는 그 신산업 치유산업입니다. 힐링. 그래서 오늘 우리 저 김한조 회장님 바이오 벤처스에 가신 김한조 회장님 나오셨는데 이 바이오 쪽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치유산업이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 분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꼭 한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그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와서 정말 귀한 분을 뵙습니다. 우리 특히 그
이게 뭐 저는 처음에 이제 강남의 비즈니스 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젊은 청이나 뭐 은퇴하신 몇 분이 모여 있는 걸 알았더니만은 우리 한국 법학회 이사장도 하신 그 변호사님도 와 계시고 여러 기관에 또 변호사 전문가 같은 분이 최재훈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박주태 대표님도 와 계신데 정말 요새 뭐 용산이니 뭐 청와대 이런 거지만 정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실의 청와대 사정비서를 할 분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정말 한때 잘 나가는 분이 다 계시구나. 근데 저는 공무원 생활 몇 년 했냐고 계산해보니까 47년을 했네요. 정말 학창시절 마치고 바로 들어와서 한 5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정부를 거쳤습니다. 여러 정부를 거쳤는데 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점도 많고 또 그 업무 기간 중에 제가 또 미국 워싱턴 DC에서 농무관 생활, 저는 대사관의 여러 활동을 많이 4년간 또 하고 또 제가 OECD에 프랑스 파리에서 또 한 3년 근무하고 해서 소위 이른바 그 서구 선진국하고 강국을 이렇게 보고 또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저는 특별히 저쪽으로. 그것은 눌리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공직의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가치가 지금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특히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생각, 나이 많으면 교육이 많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안 맞거든요. 제가 현직에 이제 석좌 교수로 있어서 학교 강의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대학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제가 직접 안 하는 젊은 교수들 강의하는 걸 보면 한 40명 학생들을 두고 강의하는데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 대부분 스마트폰 두드리든지 노트북 두드리든지 뒤에 앉은 학생은 헤드폰 끼고 있어요. 교수 강의가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시절에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교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은 나는 그때 하고 지금 워낙 다릅니다. 단순히 제가 사학점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하면 끝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닙니다, 이 대학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나하고 얘하고 피부 색깔이 같고 같은 민족이고 음식도 비슷한 거 먹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 20년, 3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엄청나게 변했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 얘들도 내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생각을 한다. 정말 잘못돼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얘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진단을 잘하다 보니까 처방을 또 잘못된 거예요. 즉 얘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조상분들의 어려운 점을 고생을 안 해봐서 얘들이 이렇다 라고 진단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얘들한테는 자꾸 설교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면은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 아이는 아니라는 걸 제가 제일 모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니까 얘들의 생각과 사고하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학생을 내가 불러서 물어보면 아니 교수님 저 강의하는 교수가 20년 30년 전에 미국 가서 배우고 독일 가서 배워왔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그것보다 훨씬 잘하는 생강이가 지금 인터넷에 떠가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 20년 30년 된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답하지? 너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진단 잘못하는 거야. 진단을 잘못하니까 지금 내리는 처방이 대부분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을 여러 가지 가보고 농업 관련 기관도 제가 여러 군데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보고 느끼는 감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농업하면은 논밭에서 짓는 농사 정도로 또는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여, 보리, 뭐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과수 좀 재배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장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융복합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이 지구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지금 고령층에 일터로 다 몰린다 이거야. 이것은 뭐 여기 앉으신 분 외에도 다 아실 거예요. 65세 이상 40%가 일자리 찾아 나선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공직이나 기타 기업에 계시다 나와서 70 다 돼가는 분이 뭐 새로운 일자리 구하고 뭐 하는 것은 절대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 40% 우리 65세 이상 40%가 일자리를 찾아 다니고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좀 기능이 젊을 때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그거 뭐 이상할 필요도 없고 이 초고령화 비율 14% 이상이 우리 얼마가 되느냐 전체 인구 가운데서 65세 이상이 그 14% 이상 넘어가면은 초고령화 우리나라는 8년 9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선진국들 보면 30년 뭐 최소한 20년 만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되는데 우리는 8년 9년 만에 됐거든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초고령화됐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 사례도 없습니다. 그 사례도 없으니까 대책도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000년 동안에요. 나라가 생기고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시대를 살아왔어, 우리가. 그래서 집을 짓든지 어디 땅을 사도 언젠가는 오른다는 생각에 싸는 거야. 그거는 총인구가 늘어날 때 이야기예요, 총인구가. 지금 우리 총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수치상으로는 총인구가 12만씩 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하는 다른 나라 사람을 포함시켰을 때 그렇고 그럴 때 10만이고 그 사람을 빼고 순 한국 사람은 엄청나게 줍니다. 엄청나게 줄어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옛날 생각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되게 틀렸다고. 지금 제가 안동의 경북문화재단의 도청 옆에 근무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도청이 가 있고 옆에 유관기관이 가고 막 사람들이 몰리면 언젠가는 도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보통 생각이고 도시개발학자들의 생각이고 많은 부동산 업자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가보세요. 빌딩이 통째로 비었습니다. 빌딩이 통째로 비었어요. 빌딩이 몇 군데가. 이런 일이 있었나요? 언젠가는 인구가 늘어나서 땅값이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5,000년 동안 겪어보지 않은 거니까 이게 몰라요. 뭐 학자들도 지금 많은 책을 써놓은 거 보세요. 뭐 도시개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대전제가 틀렸어. 대전제가. 인구가 늘어날 때 이야기고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뭔 소리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꺼번에 어떤 악화된 상황이 와서 야 나라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생각이 참 있어요. 참 걱정입니다. 저 표를 보시면 우리 산업화 세대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한 65세 이상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부의 46%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돈의 반은 또 이 나이 많은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돈은 다 가지고 있고 생각은 완전히 고리타분한 옛날 생각하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왜 듣습니까? 지금 쉬는 시간으로 인터넷에 보면 새로운 정보가 막 나오고 자기들이 옛날에 배웠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상 훨씬 많은 공부도 많이 더 해야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열심히 이렇게 해도 취업도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지방에 살던 어디에 살던 뭐 해가지고 대기업 시험 합격하면 뭐 일단 뭐 좀 이렇게 신문도 상승되고 뭐 이렇게 한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가 현실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분들이나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들은 이 감이 없어. 뭐 신문에 나니까 그런가 보다 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그러면 이 시대 트렌드도 맞고 미래도 좀 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를 쭉 보다 제가 이제 지구산업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많은가? 그 다음에 지구산업이 또 어떻고 그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그 역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이게 지구산업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지구산업으로. 이거 밑에 거 여기를 뭐 직접 두드릴까요? 여기 맞출까? 여기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뭐 제가 이게 뭐 학술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해서 지구산업이라는 것은 얼핏 번역하면은 지구 플러스 산업이라는 합성어인데 우리가 지구라는 것이 우리만의 적정한 게 없어서 한자로 지구로 그대로 갖다 놨어요. 아픈 사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사람인가? 그거를 포함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기하는 것도 지구산업이에요. 정서적으로 안정이에요. 그렇게 많이 지구산업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나는 뭐 정상적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내하고 관계없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관계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챗 GPT라든지 뭐 WRT나 몇 가지만 그 AI를 물어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등장한 그런 개념인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회복과 웰빙을 추구하는 산업이다. 뭐 이렇게 큰 그림만 한번 보시고요. 현재 그러면 지구산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오래된 순서로 보면 산림치유가 한 16년 전부터 시작해서 산에서 지구의 숲이니 여러 가지가 막 산에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막 산에 뭐 가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산에 막 사시사철 가기도 하는데 오래전부터 관련 법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있고 치유농업, 그 다음에 해양치유 이거는 3년 전에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시설도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몰라. 해양치유는 예를 들어서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치유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해양치유센터는 우리나라에 벌써 5군데 짓고 있습니다. 완공된 전라남도 완도에 가면은 해양치유센터가 잘 지어놨어요. 완도가 그 지역의 바닷물부터 여러 가지 그 해산물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치유 성분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지었는데 300억이 넘게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중앙정부에서 100억, 도에서 100억, 완도 군에서 100억 내려서 잘 지어놨습니다. 보시고 치유농업은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퇴직한 사람이나 공무원을 하든 기업을 다니든 퇴직하신 분이 가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하는 분은 가서 거의 100이면 98%가 실패하고 힘들어서 다시 돌아와요. 새로운 게 없나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책에서 보던 농사를 짓는 100% 실패고 새로운 농업을 해봐라. 그게 치유농업이다. 치유농업을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라 하는데 치유농업을 하면 치유농업사라는 국가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2급, 1급이 있어요. 아직까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치유농업사 2급은 한 300명 지금 합격이 있고 1급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있고 그거를 하려면은 그 치유농업을 교육시키는 기관에 가서 143시간 교육을 받고 또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됩니다. 1차, 2차. 그래서 그런 것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치유농업사 자격을 가지고 이제 치유농장을 만든 치유농장. 그 치유농장은 그러면 어떤 그 신을 치유농장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도 마찬가지고 이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하는 걸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도 치유관광으로 하자 해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을 작년부터 열심히 만들어서 원래 3월 20일 날 통과됐어요. 그래서 법을 통과시켜놓고 관광호텔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광 명소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법 시행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유관광이 이렇게. 그 다음에 치유음식이나 제가 매체치유라고 이름을 했습니다만 그림치유, 여러분 미술치유라고 알려졌죠. 음악치유, 소리 가지고 치유를 명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치유산업, 신산업이라 그런 걸로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산림, 농업, 해양, 관광은 이제 법이 있는데 관련 법이 있어요. 이 전체를 커버하는 법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지구산업 기본법이 필요하겠다. 기본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부 파트별로 농업은 이렇고 산림은 이렇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거를 좀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지구산업 추진 상황은 농업, 산림, 해양, 관광은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큰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격 제도도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왜 중요한지 이야기는 뭐 굳이 강조를 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 산업의 트렌드가 뜨고 있다. 관심 증가도 있고 우리가 코로나19 때 직접 겪었어요. 이게 뭐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소위 말하는 예방 백신을 안 맞으면 식당에도 못 가게 했는 코로나19 시대였잖아요. 3, 4년간에. 그것도 봤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이제 지구 산업이 왜 중요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나 하면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 투자를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이름은 뭐 지방 뭐 균형법이니 뭐 지방 살리기법을 했는데 사실은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16년 동안에 280조를 넣었어요. 280조. 1년에 12조 이상을 넣었어요. 성과가 있나요? 지금 지방이 삽니까? 전부 근데 제가 어제도 좀 전남 순천 다녀왔습니다만 가다가 추천을 받아서 큰 식당에 갔는데 그 좋은 식당에 손님의 2테이블밖에 없습니다. 기가 찰 일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이 저렇고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소멸되고 대학이 무너지고 난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에 오는 어떤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구 소멸 위기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피부로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몇 개 가져가고 뭐를 일로 옮기고 할 수 될 게 아니고 지방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냐. 지방이 옮겨올 수 없는 수도권으로 올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치유 자원이다. 지방에 있는 산, 강, 지방에 있는 바다, 진흙 서울로 가져올 수 있나요? 경기도로 가져올 수 있나요? 그것도 거기 놔두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산업을 잘 발전시키면 좋겠다. 제가 AK센터에서 작년에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치유 산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입장료를 있나 만 원씩 받았는데 매 터졌어요. 지방도 전부 다 228개 전국의 시장, 시군이 있는데 요즘 정보가 발달돼서 뭐 옆에 군에서 잘하고 있다면 가서 그냥 그 다음날 뺏겨가요. 지금 너도 나도 이제 막 잘하는 건 다 뺏겨가는 시대. 유사한 사업을 얘기도 하고 저기 여기서 축제한다는데 전국에 한 400개 축제를 1년에 해요. 특색이 습득가 가보니까 식당에 가보면 뭐 특색이 있나요? 똑같은 거 하는 거야. 또 다른 목적이 그게 많이 들어갔어요. 정치인이 정치활동하는 목적도 있고 해서 정말 경쟁력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성은 현실적으로 그렇고 지방살기도 중요한데 AI한테도 물어봐요. AI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앞으로도 지구산업이 뜰 것이다 라는 것이 그 AI의 판단입니다. 미래는 그래도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위기는 뭡니까?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물 부족, 수자원 위기, 기후변화 위기 이 네 가지를 전통적인 위기로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대응한 대책은 많이 있어요. 정부가 뭐 열심히 해.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올 수도 배우잖아요. 대학도 올 수도 그 시절에 대학 다니는 사람은 3년 동안 대학교를 안 왔습니다. 교수님들 강의 만들어 인터넷에 띄워놓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위기가 앞으로 또 올 텐데 더 심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게 없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치유산업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그 공직 근무한 사람이나 뭐 기업에 가신 분들이 이제 농촌으로 이제 가서 고향으로 가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현재 농촌에 가보면 가장 큰 위기가 일단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요. 기후변화 농작물 피해가 제일 큰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난 그 전반기에
경상북도 어선에서 물이 나가지고 산불이 났는데 3일 만에 어선에서 물이 안동으로 청송으로 영양으로 영덕에 100까지 튀었습니다. 산에 물이 나는 산불이 아니고요.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진전되고 또 산길에 여러분들이 뭐 삽도로 들어가서 물거리 시대가 아닙니다. 헬기 아니고는 끌 수단이 없어요. 그 헬기는 또 작은 것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큰 거 필요하라. 인도를 닦아달라. 뭐 이렇게 보겠는데 약 10만 헥타를 탔습니다. 10만 헥타. 산불이 났는데 집에 주택이 2,500채 탔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과거의 위기대응이나 상황과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정부 정책도 여기 달라져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은 산림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보면 인도를 놔주세요. 또 산불 조사원을 많이 뽑아주세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던 소리를 2025년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산불 행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빨리 해가지고 4일 만에 그냥 10만 헥타를 태우고 이렇게 되는데 대책은 옛날 대책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지방의 위기가 뭡니까? 인구 소멸, 애들이 취직할 출제 자리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 핵심이 아니니까. 이 4년 만에 선거제도가 있고, 또 제대로 된 사람이 안 오고 해가지고 온통 난립니다. 그래서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는데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지방에 가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기업도 하고 공직에도 근무하고 왔으니까 뭘 자문을 해달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 20년 전에 30년 전의 소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야. 여건이 너무나 바뀌었어. 우리 농촌을 이제 가시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거시 지표를 보면 생산 기반도 그렇고 거의 다 이제 떨어지고 자금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속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지표가 많이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구산업을 이것을 산림, 해양, 농업, 관광, 매체 이런 걸 합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산업도 있고 지구산업이라는 인더스트리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련된 사람 그 다음에 지역도 관련되는 이 세 개를 다 융복합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 지구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래에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모든 분야가 융복합이 되어야 되는 분야예요, 이게. 지구산업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지금 하는, 이거는 지구농업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부분이고,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보면은, 해양치유,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해양치유센터, 혹시 완도에 해양치유센터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제가 한 서너 번 갔는데, 걱정입니다. 회사 같은. 건물은 300억 넘게 지어놨는데, 입장에 와 25,000원부터 12만원도 있어요, 12만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근데 그 프로그램은 저 유럽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가서 보고 뵙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 줬어요. 야, 이거를 서울 사람이 9시간 걸려서 차 타고 여기 와서 이 돈 주고 하고 간다. 다시 오겠는데 재방문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 다음에 이게 입장료가 비싸면은 안 올 테고 싸면은 이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거든요. 이 치유센터를 지어놓고 적자를 수십억 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메꾸는 것이 맞는 거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5군데 짓고 있어요. 경상북도 울진에도 짓고 있고, 동쪽에는. 서쪽에는 충남 태안에 짓고 있고, 이 남쪽에 완도에 짓고, 고성에 짓고 있고, 제주도에 짓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이제 막 테이프 카팅하고 정치인들 와가지고 박수치고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운영은 사람이 하는데 내일 모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적자가 날 텐데 어떻게 하냐. 대안은 그래서 여기 대안은 공무원이 어떻게 여와서 이걸 대안을 내겠나. 기업하는 사람들도 좀 넣어보고 이게 서울시나 한복판에 있는 목탕 있는 시설 여기 갖다 놓고 지구센터라고 하면은 누가 여기 오겠나. 서울에서 있지. 그 돈 들여가지고 혼자는 가끔씩 올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구 데리고 여기 오겠나. 건물을 지어놔도 고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는 응용을 앞으로 치유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 전공, 내 과거의 경험, 내 현재하고의 연구와 어떻게 연관을 시킬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농업 분야가 가축을 사용하고 뭐 벼보리 재배하는 그 전체 큰 분야에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농업 생산 분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성공시킨 나라예요. 쌀 작업을 해서 쌀이 남아 돌아가는 시대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자기 주식을 남게 만드는 나라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쌀만은 남고 이 기술을 개발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분야, 자재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막 여러 분야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잘 융합을 해서 미래 수요에 맞게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농산업이 미래성이 있다고 글로벌 그 투자가들도 강조를 많이 해요. 농사를 지어서 이거 비싸게 팔아서 미래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라든지 우리 저 바이오 회장님 계시지만은 바이오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건강과 기능이 관계되는 많은 분야가 농식 분야에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이쪽에 머리를 써서 잘 투자를 해야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농업 전체 우리 지구 산업가운데 한판 농업을 보면은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지구 농업사 제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기반도 구축되고 교육도 시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사용하는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심리 상담, 치유라는 것도 결국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니까 심리 상담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농작물 재배하고 뭐 가축을 사고 반려동물 문제는 반려식물까지 나왔어요. 뭐 이렇게 키우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가짐, 심리 상담이 중요하다. 그걸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이 심리 상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건 별도로 카운슬링을 받아야 돼요. 카운슬링 받아서 그런 사람으로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걸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 산업에는 누가 많이 필요합니까? 치유 전문 의사나 뭐 간호사가 필요한 것다. 그게 중요하지만 그 컨설팅하는 심리학과 교수와 심리학을 전문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이 치유 산업 분야, 치유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치유라는 말이 붙어놓으니까 그 치유 농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의학적인 효과가 있었냐. 지금 의학적인 효과는 의사들하고 공동으로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언론 보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치유 농업을 해보니까 뭐 조현병 환자가 어떻고 뭐 심장 안정도 어떻고 우울증, 고연 뭐 줄어들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화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 몇몇 사람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일반화할 수 있나? 너그 지역에, 너그 동네에 또 어떤 이런 사람이 갔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 5,200만에 다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의학적인 효과 치료하지 말고 크게 범주를 넓혀라. 그리고 치유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농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농작물 재배에 집중하지 말고 치유 농업은 이 농장에서 만들어진 농작물이 저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으로 가서 치유 음식이라고 이렇게 레벨링을 붙여서 그게 크게 뜨게 만들어야 된다. 치유 음식. 그런데 알다시피 치유 음식이 제가 치유 산업에서 길을 찾는 책을 하나 썼는데 치유 음식 파트로 들어가니까 요리학자, 식품학자, 영양학자 다 다르게 설명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사찰 음식이 치유 음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식당에서 만든 이게 내가 우리 고향에서 나오는 뭐를 넣고 뭐를 해서 치유 음식입니다. 혼자 열심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사찰 음식이 사찰 음식이나 치유 음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찰 음식을 가지고 치유 음식을 해서 우리 치유 음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면은 사찰 음식이 예를 들어 육류가 안 들어가는데 전 세계인들한테 육류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 음식을 갖다 놓고 이게 글로벌 푸드입니다 했을 때 그 몇 명이나 선택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호기심이 있어서 가는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음식에 대한 개념도 잘 내리고 또 치유 식당을 또 잘 만들고 좀 연구도 좀 하고 이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림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이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에 산나물이라든지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식재료를 가지고 힐링 푸드 인덱스 HFI라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식품학자들이 분석하는 툴을 그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지유음식 지수가 이 정도 높게 나오는 것은 효과가 있다.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한 거예요. 이것을 연구들이 발표를 했고 한데 한 2년 나왔습니다만 아니 널리 홍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 식당마다 우리 식당의 음식이 지음식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믿어줍니까? 나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유식당을 좀 만들었어 하면은 식재료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값을 비싸게 1,000원, 2,000원만 올려보세요. 대반에 그냥 그만한다고. 맛도 뻔한데 말이야. 값만 올려가지고 다 망간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식당은 값이 이렇게 올라간 대신에 이것은 힐링 푸드다. 지유 음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지유 음식이라 해서 추천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싸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했는데 지가 먹어보니까 뭐 지유 음식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손 바가지만 쓰는 것 같다 라는 불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파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객관화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이고요. 산림지유는 알다시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유 성분은 기존지유만 알고 계신데 숲도 있고 빛도 있고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이 다 건강 증진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쾌적함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이 지금 그것은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고대하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많은 산림지유가 이렇게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1610년인가요? 우리 동의보감 우리 허준 선생님이 만든 여기서부터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자재, 식자재는 굉장히 지유 성분이 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약산을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는 많이 만들어 놓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원이 다양하고 또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많이 입증되어 있어요. 증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것이 우리 농촌의 소득 증대 또 도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산림지유 현장은 전국에 지유의 숲이 한 50군데 됩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은 어떻게 산림청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몇 군데 만들어 놓고 있어서 야 이것을 지금 대중화를 좀 시켜라. 산에 못 가니까 지금 맨발 걷기가 지금 얼마나 유행입니까? 산에 가서 맨발 걷기를 못하니까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 중학교 운동장에 가서 지금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잖아요. 걷고가 의사들이 있던 의사들이 객관적 입증되지 않다는 것은 그건 사람에 따라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제가 집 근처에 도는 그 맨발 걷기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식해서 놀겠어요? 자기가 볼 때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이거야.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정리 없다 하더라도. 그 지금 이렇게 산림치원, 춘천산림치원에 제가 가보니까 아주 산속에 잘 만들어놨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게 전에 군사 유격장입니다. 유격장. 군사 기지가 공격하고 난 거를 시장 구수들이 보통 그런 거 아이고 공짜로 생겼다 그거다 밀어가지고 아파트질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군기지가 도시에 많이 바깥으로 빼는데 시장 구수 그걸 이제 아파트로 줘야 단가 비싸게 받아가지고 팔고 해서 수지도 맞추고 시의 재정에 보완도 되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유의 숲을 만들어야 돼. 그게 두고 그 역사에 남는 거다. 그래,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혹시 고향에 가더라도 군기지가 이전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물을 때 지유 공간을 만들어요. 조금만 손보면 아주 명품 공간을 만듭니다. 경남 산청군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의보감 촌이고 해가지고 그걸 많이 외국인도 많이 와요. 저기 가보면 시설도 잘 져놨어. 이런 데를 몇 군데 가보고 여러분들이 고향에서나 뭐 자문을 구할 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할 때 여기 밀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치유 공간을 만들어 보라고 그래. 나의 산, 내 고향에 내 이름을 있는 산 저것도 치유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많이 넣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건축가 출판 기념회 한 데 가봤는데, 건축학 교수예요. 그래서 저도 불만을 많이 했거든요. 대한민국의 농촌에 가면 어떻게 집이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지었느냐. 저도 뭐 긴 시간 아니라 유럽에도 살아보고 이렇게 선진국 미국에서도 살아봤는데 다 집이 다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전부 다 시골 가면 집이 다 거의 똑같아요. 음식도 똑같고 앉아야 될 거. 시골,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진 경북 영양군 출신이에요. 인구가 국민이 15,000명입니다. 지금 15,000명. 한 군의 국민이 15,000명. 이 아파트 한 단지보다 적을 때 15,000명. 근데 그런데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 이야,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시골에는 시골에 맞게 집을 지어야지. 어떻게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까? 정서적으로 전혀 안 맞는 거야.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장문을 뭐하고 할 때 내 산이든 어쨌든 집안의 산이든 이런 것들을 거기다 뭐 임산물 재배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치유의 숲으로 만들어서 오래오래 두게 해봐라. 해양치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양에 이런 치유장의 경관도 있고 회수도 있고 뭐 지하수도 있고 바다 모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갯벌 이런 것들이 다 치유 자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비지터 외부의 소자와 잘 맞춰 나갈 것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치유관광이 이제 문광부에서 3월달에 법도 만들어 통과시키고 지금 문제 시행령 시행규칙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웰리스예요. 웰리스. 그래서 문광부는 그래도 글로벌 트렌드를 좀 탔어. K칼처니 뭐 K푸드니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서 힐링 투리즘 이렇게 안 합니다. 힐링 투리즘 해놓으니까 이게 뭐 아픈 사람만 해당되는 그런 여행인가? 그런 관광인가? 그러니까 웰리스 투리즘. 웰리스가 뭐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웰빙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배고프지 않고. 두 번째 뭐입니까? 해피니스. 세 번째가 피트니스예요. 그래서 피트니스는 노령층도 굉장히 건강 열심히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피니스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진 사업이 웰리스 인더스트리인데 이게 2023년 기준으로 약 6조 3천억 달러다. 우리 한화로 9천조. 엄청 큰 산업이에요. 나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하신 분이 이건 뭐 딴 사람이 안 만드는 거 이걸 내가 별도로 만들어서 뭐 특허 받고 뭐 식품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약품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의 FTA에 뭐 맡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절이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왜 그걸 하냐면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농무관을 4년 하면서 농무부에서 수시로 USDA에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저희 가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국무부에서 회의를 소집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때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할 때인데 2003, 4, 5 그걸 막 설명을 하고 뭐 미국의 중요성 설명하는데 뒤에 배석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어. 제가 나오면서 물어보거든요. 저 사람들이 뭔 사람들이냐? 살짝 이야기하거든요. 제약회사 사장이라는 거야. 뭡니까? 간단하게. 바이러스 위기를 막 구축시키고 이거를 방지하든지 또는 백신을 개발하든지 해서 전 세계에 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렌드가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한테 주사를 하려면은 기본이 5년이에요. 기본. 임상 실험을 하고 그걸 동물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검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해서 2, 3년 했을 때 기본이 5년, 최소한 한 10년이 걸리는 거야. 인체에 백신을 균을 주입하는데 1년, 2년 만에 우리가 만들어서 막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때 어땠어요? 와, 우리가 막 백신을 2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하고 전 국민들한테 말이지 백신을 그냥 물론 뭐 우리 내부적으로 뭐 검증을 했겠지만은 그 안 맞은 사람이 많아요. 대중에. 맞은 사람 같은데 후회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그거 맞고 나는데 내가
영 이상. 나는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특히 그거 여러 가지 생리적 문제 호소하는 사람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 이 정말 부부가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해서 되겠는가. 급하니까 뭐 빨리 도입해가지고 막 어쩌고 했는데 그 입증되지 못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대사하신 분이나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야. 뭐 우리끼리 뭐 열심히 막 마스크 쓰고 차 탈 때도 그런데 영국의 축구 시합 하는데 그 영국의 축구 팬들을 요즘 그 마스크 치고 박수 치는 사람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축구 시합 하는데 막 마스크 치고 박수 치는 거 보았으면 한번 찾아볼 수 있는가? 우리는 백신 주사 안 맞으면 식당에 오지도 못하겠어요. 지하철도 못 타고 말이야. 자, 뭐 그렇고 어쨌든 트렌드. 지금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지금 관광 트렌드가 엄청 바뀌잖아요. 집 잘 짓고 교통 좋은 데다가 관광 호텔 지어놓으면 잘 된다. 그럼 서울역 앞에 그렇게 잘 지었는데 왜 안 되어져 바꾸죠? 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좋은 건물을 저렇게 잘 지어놨는데 왜 안 되나?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여러 사람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게 싫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내 혼자 보트 타고 싶고 어디 가서 혼자 캠핑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관광도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럼 예약을 몇 년 전부터 해야 돼.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지나간 트렌드에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도 이제는 야, 이게 웰니스 시대다. 관광도 웰니스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 해서 새로운 우수 관광지를 뭐 10곳을 지정도 하고 웰니스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참 잘한 일입니다. 참 잘한 일인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불국사 가서 사진 찍고 제주도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롯데호텔 가서 쇼핑을 해서 가는 관광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전국도 이제는 관광 명소를 치유 명소로 잘 만들어가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치유 관광은 우선적으로 대부분이 보니까 의료 관광하고 많이 연계를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강남에 가보면 알겠지만 외국말 많이 쓰잖아요. 오는데 한국에 오는 이거 하는데 하나가 기본적으로 의료 관광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치유, 음악 치유, 미술 치유, 영상 치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큰 틀에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요즘 노인들 치매를 방지하기 전에는 뭐 약 주고 뭐 이런 훈련을 하는데 요즘 그림을 많이 그리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많이 있다고 증명이 돼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옛날에 아니고 지금은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지유 산업을 내 경업, 내 직업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기본적으로 융복합을 하고 인식 전환을 좀 시켜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산업 간에 융복합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우리가 지금 특히 대학교가 그런데 한 가지 전공만 30년, 40년 했는 교수님들이니까 자기의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 한 가지 분야는 퇴직하고 나면 오라는 데가 없어. 오라는 데가 없어요. 융복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지금도 경제학과 와서 가르치는 보면은 지금 경제학이라는 인문사역을 백날 해서 누가 찾거나 생명과학하고 붙여라. 경제학과 아주 다른 문과에서 아주 이과에 이래가지고 붙여라. 과목 한 과목도 좋으니까 이렇게 붙여라 하는데 지금 대학의 현실이 어느 교수가 지 과목 양보하고 다른 거 오케이 하는 교수가 있나요? 이것만 하는 거야. 같은 것만. 그렇게 경쟁의 영역이 무서워. 융복합을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몇 년 전에 한 10년 됐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꾼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티브 잡스 강의할 때는 항상 리버럴 아츠, 인문사회학과, 테크놀로지, 자유과학이 교차되는 저 앞에서 얘기했어요. 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내가 테크놀로지, 내가 뭐 이거
이거 뭐 잘 만들고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걸로 절대 성공하기 어렵다. 여기는 반드시 인문사회학이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사회학자들도 철학자나 경제학자나 모든 사람들도 자기 거에 좀 몰입을 하지 말고 여기는 다른 것이 이렇게 융복하고 해야 신산업이 된다. 그래야 이것이 후계 경쟁력이 가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스티브 잡스는 저 사람을 딱 잘 설명하는 게 나는 이거더라고요. 고졸이라고 하시는데 겸손하고 돈도 얼마나 벌었습니까? 정말 겸손해요. 참 찾기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뭐 초빙 강산에 뭐 어디 가서 뭐 주로 뭐 교수님들을 많이 초빙하고 하는데 제가 경북도에 이제 도에서 매주 화요일에 화공 특강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은 뭐 주로 많이 불러와서 강의를 하는데 틀린 이야기 하는 분은 없어요. 다 뭐 자기들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치고 강의한 공무원들한테 들어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내 업무에 적용을 하기 어렵다는 거야. 내 업무에 뭐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기 내 공무원 내 업무 하는데 뭐 현실에 거기만 그랬겠습니까? 전부 다 비슷해. 학문적으로 지금 알다시피 산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학문적으로 빅블러시들 하는 게 뭡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하는 제조업, 내가 하는 토목업 이걸로 성공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야. 산업이 여러 개 융복합하는 시대다. 이 빅블러 시대. 기존의 주력 산업에다 플러스 알파 신산업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꼭 성공하지는 못해요. 성공 못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런 시대다. 알다시피 저 자동차 우리 택시가 대표적으로 지금 성경만 이렇게 사람만 타고 다니는데 아니 그러거든. 아니 저기다가 소포 급한 물건도 싣고 배달하면 안 됩니까? 하고 현재 뭐 자동차 우리가 듣고 뭐 저거 못하게 됐다는 거야. 이해관계가 부딪히겠죠. 근데 조만간 아마 난 저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동대구에 이렇게 수많은 택시들 대기하고 서가 있는데 손님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에 그러면 짐 좀 옮기게 하고 뭐 기능을 좀 분산시키면 안 되나요? 이 용도를 지정했는데 처음 나는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지금 안 맞는 거 아닌가 바꿔서 그 이제 이 융복합은 어떤 면에서는 산업관에 민간의 산업관에만 융복합하는 게 아니고 정부와 민간도 융복합해야 됩니다. 지금 이분법 정부가 하는 길을 따랐고 민간이 하는 길을 따로 이렇게 이분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과거에는 이것을 공익적인 부분과 민간의 수익적인 부분을 그 중간 부분이 공기업이었어요. 그거를 절충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도 민간의 장점을 따오고 민간도 정부의 장점을 따가서 융복합해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분야의 하나로서 저는 이 지구산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건 지구산업은 기본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수익성 비즈니스와 연결하는 건 민간이 해야 돼요. 지구식당을 만드는데 무슨 공무원이 와서 식당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우선은 지구식당이라고 해서 막 남발을 해가지고 입증되지 못한 많은 식당이 뭐 골목마다 지금 지구식당이 들어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인정을 받아요. 인정. 그래서 지구 농장이라는 게 지금 인정 제도를 만들고 지구 농장은 규모가 이렇게 하고 위생시설을 이렇게 갖추고 뭐 농작물 재배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고 있듯이 지구 식당도 인정 제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통 식당을 운영하는 거와 거기에 대한 경영의 장점과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서 잘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알다시피 K푸드와 K칼처가 세계적으로 뜨는데 고민이 많아요. 작년에 우리 농산물, 수산물, 식품 수출액이 한 130억 되는데 제가 이제 유통공사 사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데를 식품 수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러거든요. 한국 식품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뭐냐?
지금 우리가 공짜로 나가서 행사하는데 공짜로 주니까 다 먹고 원더풀 하지. 코리안 푸드 원더풀 하지. 돈 주고 네 돈 주고 사 먹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다음에 이걸 좀 비싸게 받으면 대중이 좋아하겠나. 그래서 이거 한국 경쟁력을 앞으로 뭘로 할래?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국 음식을 보면 힐링의 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좀 비싸게 받아도 된다. 좀 비싸게. 그 힐링의 요인을 경쟁력의 요인으로 끌고 가자.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사람들의 핵심 가치가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넘어섰어요. 지금 배고파 굶은 사람 있나요? 또 친구가 뭐 내 밥 한 끼 사게 오라 한다고 해서 몇 시간 걸쳐 가는 사람이 있나요? 정보를 얻는다든지 뭐 새로운 지식을 구한다든지 할 때 지금 웰빙에서 다음 웰리스로 가는 거야. 웰빙과 해피니스와 피트니스로 가는 시대가 지금 트렌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아시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굳이 그거 안 하겠습니다만 대학교를 보면서 교육도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지방에 많은 대학이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4년제, 2년제 할 것 없이 많은 대학이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시장에 공개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뭐 부채만 안 하면 공짜로 가져가도 좋다는 대학도 있어요. 그런 시대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이 다양한 자원, 산, 광, 들, 식품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잘 만들어 나가자. 구체적으로 의료하고 건강도 있고, 자연하고 또 테크놀로지를 엮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정신건강도 엮고, 농업하고 치유도 엮고, 기타 이런 것들이 건축, 디자인, 건축 전공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건축 분야도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기에 좀 편리하다. 싸다고 가는 게 아니고, 비싸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경북 지방에 다니면서 보면 옛날에 막 고대 그 집을 막 수억을 들여놔서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시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몇 년 지나면 어차피 노후가 돼가지고 우리 무덤에 돈이 들어갈 텐데, 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크게 보면 강남,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치유산업 포럼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어요. 강남 포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포럼을 여러 군데 참여도 하고 있고 하게 있는데, 다른 목적인데, 저기, 우리 다보스 포럼 여러분 아시죠? 각국의 대통령이 연초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갔다 온 거를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다보스 포럼 가보니까, 우리 국가 경쟁력 지수가 50등에서 48등으로 올랐다. 내가 나라 통치를 잘했다. 그걸 보러 가는 거야. 그 나라의 국가 경쟁에서 떨어진 대통령은 잘 알아요. 떨어진 대통령. 우리는 작년에 2단계 떨어졌더라고. 어쨌든 그거 한번 몇 단계 올라오면 서로 갈라섭니다. 대통령부터 여기 기업 또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다보스 포럼 갔다 와야 자기가 세계적으로 명사 축에 들어가니까 그 갔다 온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 시골의 다보스라는 조그만 시골에서 이렇게 유럽에 경제하는 사람 몇 명 모았어. 클라우스 슈완츠가 시작한 거예요. 교수가.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포럼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이거 포럼을 하는데 무슨 수억이 들어가겠습니까? 수십억이 들어가겠습니까? 명품 포럼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다리 높고 집 짓고 빌딩 짓고 그거 지자체장들요. 내가 우리 동기도 있고 시장을 삼선하고 나오고 했는데 많은 지사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안돼. 당신 재선을 하든 삼선을 하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새로운 사람은 전임 시장이 했는 것을 다 높이 평가 안 하고 다 이렇게 낮추고 시민들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전임 시장이나 전임 도지사 한 거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뭘 남길래? 내가 여기 다리 났다. 내가 건물 짓다. 그거 남길래? 아무도 안 알려줘. 그 포럼을 하나 만들었다. 어느 포럼. 계속 남을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남는다고. 잘만 만들면. 그래서 일자리, 고령화 대비 이런 것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직을 하든지 기업에 계신 분들이 세상 변하는 걸 잘 모르는데 세상이 우리가 이런 고정적인 자리에 있을 때보다 엄청 빨라요. 지금 알다시피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 아닙니까? 지금 5살, 6살 먹는 애들이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거 보시죠, 옆에.
뭐 손자, 손녀나 조카들이나 뭐 보세요. 그거 뭐 아버지가 가르쳤었어 그렇게 합니까? 지가 알아서 막 만들고 막 하는 거야. 훨씬 더 잘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대인데 광고 보면 신문에 종이 신문에 이래 나오고 뭐 메이저 언론에 뭐 이렇게 났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한 30장으로 뭐 신문에 난 거를 신문에 올 농림수산부의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이만큼 났고 뭐 30페이지 올라와요.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띄우기도 하고 하는데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하철 타고 온 친구들. 지하철 타고 오면서 뭐 신문 뉴스 다 봤는데 뭘 넣고 이거 와서 또 봅니까? 뉴스 다 봤다 이게. 종이 신문에 대한 젊은이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 관심이 없는데 그거다 홍보수단을 쥐고 결정한 사람은 왜 고위층들이니까 이 사람은 옛날 생각을 하거든. 그거다 광고 홍보비가 다 들어가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야. 엉뚱한 데다. 이 배우 이름 압니까? 혹시? 이시영 배우. 이 배우. 얘는 권투 선수입니다. 권투 선수. 권투 챔피언에서 근데 아주 권투 챔피언이지만 영화 배우로 변신해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스위스에 홍보됐어요. 스위스가 산도 많고 뭐 이렇게 하고 건강한 사람을 가가지고 촬영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유럽의 중요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사람이 아마 금액은 안 밝히는데 우리 국내에 뭐 아무도 못해요. 팔로워가 1750만이 돼요. 국내 사람만이 아니고 물론 중국, 동남아, 유럽 많으니까.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게 뭐냐면 쇼폼을 했죠. 쇼폼. 알다시피 지금의 홍보수단이 매체인 OTT에 보면은 10명 중에 7명이 뭐를 본다고 하면 쇼폼을 해요. 쇼폼. 홍보수단. 짧은 거. 틱톡. 쇼폼. 인스타그램에는 릴스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유튜브는 그 쇼츠. 그리고 짧은 거. 20초, 30초. 1분 이내. 이런 걸 보지 뭐 신문에 뭐 하단에 뭐 정면에 나오고 이거 못하게 전문가들 물어봐요. 가서. 안 먹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경험, 정보, 인적인 네트워킹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쉽지는 않지. 사람들이 늘 친구 만나잖아요. 자기가 아는 지인 만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지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친구나 지인,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처음에는 반가우니까, 아이고, 오랜만이다, 뭐 했는데, 두 번, 세 번 만나면 어떻습니까? 맨날 여기 카톡에 난 그 글 가지고 뭐 맞냐, 틀리냐, 뭐 맨날 뭐 정치인 누구 이야기하고 뭐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 가지고 뭐 혼자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퇴직하고 처음에는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한두 번 나가다가 잘 안 나가요. 왜냐? 거기 가서 두세 시간을 소비하고 오면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야, 이 나이에 좀 뭘 할 게 없나? 내 경영을 살릴 게 없나? 그래서 제가 그 치유산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전공이 다다. 의학적인 전공, 간호학적인 전공, 기술, 건축, 다 IT에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의 경영과 병균을 이쪽에 투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에 투입을 하면은 이게 미래의 비전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막 늘 보는 게 뭡니까? 너도 나도 지금 현재 막 시장 경제의 원리가 맞느냐 틀리냐 뭐 이게 뭐 맨날 입에 나온 게 시장 아닙니까? 근데 로버트 스키벨스키라는 분이 이 사람 한국 제목은 은하한 삶을 위한 경제학이라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분이 참 그 영문 원서는 What's wrong with the economics? 경제학이 뭐가 잘못됐나? 대전제가 잘못됐다. 대전제가. 대전제. 우리가 경제학을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경제 이야기하면서 경제의 대전제가 뭡니까? 사람이 합리적이고 돈만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세테리스 파리부스,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전제가 다 조금 동일하다면 등 아주 비현실적인 대전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경제학이 우리가 노래하는 경제학인데 그 대전제가 다 틀렸다는 거야. 지금 그래 본인도 정말 늘 돈을 위해서만 삽니까? 요즘 돈이 안 돼도 내 이 나이에 그래도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목적이 틀리는 거야. 내 활동의 공간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역에 봉사도 좀 하고 또 이런 것도 한다.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로 하는 과거의 인식은 대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생각도 달리 해야 돼.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제 뭐 결론입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행동,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해서 막 70 넘은 사람들한테 막 등산 가도록 했다가 가다가 졸도 해가지고 가신 분도 있고, 또 은퇴한 사람들한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가지고 컴퓨터 아마 이거 뭐 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그거 안 맞는 거란 말이야. 안 맞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법, 이거냐 저거냐. 그럼 절충안이 없느냐? 대표적 이어령 교수 몇 년 전에 들어가신 이어령 교수가 하신 그분이 한중 관계나 뭐 한미 관계, 외교 관계도 그 쓰는 걸 보면은 우리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예를 들어서 막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말이야 이야기하는데 아주 좋은 전략을 제시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외교를 오래 한 사람보다 오히려 외교를 안 한 사람이 인문과학자, 역사학자나 철학자가 훨씬 더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놨어. 자, 여름에 더우니까 아버지는 문 열으라 한다. 어머니는 뭐라면 야, 문 열어놓으면 모기 들으니까 문 닫으라 한다.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 열었다 닫았다 잠 안 자고 계속 해야 됩니까?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법적으로 뭐 1시간은 열어놨다, 1시간은 닫아놨다. 그래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뭐 하시는 분? 예? 어떻게? 모기장 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제시한 거는 문을 열어놓고, 이거 뭡니까? 문에다가 망치라는 거야, 망. 문에만 망만 쳐놓고 문 열어놓으면은 절충안으로서 그 아버지 어머니 수요를 다 받아들인 그런 안이 있는데 맨날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냐,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냐 고민만 하다가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더 좋은 절충안이 있는데 있다 이거야. 그런 고민을 생각하고 지 생각대로 하거든, 지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배우는 학문, 자기가 다니는 직장, 자기가 다니는 고향, 뭐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킹 주제로 하다 보면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라도 변화를 시켜야 돼. 내가 한번 변화 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지는 변화하지 않고 남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게 대부분이야. 이 사실이.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세상은 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뭐라 해놨어요? 지는 똑같이 하면서 세상은 내일 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게, 그거는 바로 정신병 초기 현상이래요. 그게 정신병 초기 현상이라는 거야. 그런 시대니까 이게 뭐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세계적인 강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을 어쨌든 잘 살려가지고 현장에 전공하는 대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이 정도로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견해야 산다는 건데요. 아까 그 다보스 포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포럼도, 강남민지 포럼도 한 달 쉬다 보니까 사람이 오늘 정말 줄었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저 사골장에 가서 한번 포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다보스라는 데이 한국에서 골짜기 좀 쳐주면 좀 아름답고 좋은데, 네? 그런 데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재호 박사님, 우리 이재호 박사님은 우리 토요
또 트레킹의 좌장이시라 이번에 서당산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못 가셔가지고 저희들만 출입 갔다 왔는데 오늘 치유산업에 대해서 원래 이제 그 의사 출신이거든요. 삼성병원에서 삼성병원을 인류와 세계 최고로 삼성그룹은 항상 자기 분야의 최고 아닙니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미국 가서 한 10년 이상을 벤치마킹해서 오신 분입니다. 치유산 혹시 제가 김재주 장관님 말씀하신 너무 공감 있게 잘 들었고요. 한 20여 년 전에 아마 대구에서 심포지엄 크게 열렸어요. 대구 뭘 할 건가. 근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경주가 있고 또 여기 백두대간 줄기가 뻗어가 있고 또 일본도 가깝고 그래서 대구가 그 치유산업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한번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의청을 산청을 한번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까 이 동의보감 그런 얘기 나오면서 거기다가 기념관 같은 건물을 크게 만들어 놓고 온천 할 수 있는 단지 만들어 다 텅텅 비었어요. 근데 한의학의 성지라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마늘 한 2접하고 곰 인형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 컨텐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좀 건물부터 때려치고 근데 그 군에서 나온 이 공무원 몇 분이 그냥 거기서 자리만 지키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예산을 땄으니까 막 쓰는 게 이게 난지 정말 그렇게 아까 250조를 쓰고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50조를 새로운 거에 투자했으면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GPU 카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선진국하고 AI에서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인구는 소멸하고 돈은 제한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좀 전략적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송파구 강남구 보니까 지금 그 보도블록 뜯어고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때 다 왔습니다. 있는 예산 다 쓰는구나.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거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지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세금 돌려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신선한 정책이 될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지금 발상의 전환은 정말 리더들이 할 때이다. 특히 정부에 있는 리더들이 발상의 전환을 할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읽으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예스하는 그룹도 있고 노라는 그룹이 있으면 이 리더라는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노라는 그룹을 생각하면서 제3의 길을 모색해요. 제3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이다. 그래서 좀 어려운 때에서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연치유원의 송춘회 원장님 모셨는데 우리 치유의 또